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 임플란트가 반대편 치아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힘을 주게 되는데요. 그때 이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심겨진 방향에 맞춰서 힘을 받는 거랑 이렇게 옆으로 힘을 받는 것도 차이가 나거든요. 뼈 이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뼈도 이식한 뼈는 내 뼈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정의 물음표 치과의사 이현정입니다. 임플란트 평생 쓰는 사람, 그리고 5년도 못 쓰는 사람,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사용기간에서 큰 차이가 나는지 지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65세 환자 A씨께서 임플란트를 20년 넘게 사용 중이십니다. 정기검진, 스케일링, 그리고 평소에 생활습관도 단단한 것 드시지 않게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반면에 50세밖에 안 된 B씨는 임플란트 하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또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이거를 제거하고 다시 수술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시술과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요, 사실 의사가 잘 심어야 합니다. 잘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당장은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1년, 2년, 3년 요 기간에는 내 임플란트가 조금 잘못 심겨져 있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시간이 지났을 때를 보면 잘못 심겨진 임플란트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뼈에 임플란트를 심는 건데 이 뼈의 센터 쪽에 심긴 것과 거의 이렇게 바깥쪽에 걸쳐져서 심기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뼈가 충분히 자리를 하고 있어야 그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겨도 방어력도 좋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 임플란트가 반대편 치아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힘을 주게 되는데요. 그때 이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심겨진 방향에 맞춰서 힘을 받는 거랑 이렇게 옆으로 힘을 받는 것도 차이가 나거든요.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 심겨지는 각도도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도 중요한데요. 임플란트 주변에 건강한 잇몸이 넓게 자리하고 있으면 이 임플란트는 주변 염증과 자극을 잘 방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잇몸을 만들어주지 않은 임플란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쪽으로 계속 염증이 파고 들어가면서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임플란트 자체를 잘 심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생활 습관과 관리입니다. 잘 심어진 똑같은 상황의 임플란트라면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된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겠죠. 임플란트는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충치에는 안전하지만 풍치, 즉 치주염에는 오히려 내 치아보다 좀 더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 치아에 생긴 치주염보다 임플란트에 생긴 치주염이 진행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따라서 치주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구조적으로 치아와 임플란트가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치아 관리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보조용품을 사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나사로 이렇게 조이게 되는데요. 간혹 이 나사가 부러지거나 깨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강한 힘이 장기간 오래 가해지게 되면 그만큼 나사가 부러질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나사는 부러지기도 하지만 풀리는 현상도 생길 수 있는데 나사가 살짝 부러진 상태에서 계속 강한 힘으로 씹게 되면 나사가 부러지는 확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 혹시 나사가 풀어졌는지, 풀어졌다면 다시 꽉 조여주고 또 임플란트 치아에 너무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맞춰서 조절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평소에 임플란트 치아에 너무 질긴 마른 오징어라든지 오돌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장기간 씹게 되면 그만큼 임플란트에도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평소 관리와 생활 습관, 특히 이갈이나 이 악물기 같은 경우에도 강한 힘이 장기간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습관도 고치시고 필요한 경우라면 스플린트나 보톡스 치료도 병행하면서 임플란트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이 세 번째로는요, 정기 검진과 조기 대응입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사가 풀린다든지 아니면 부러진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때 곧바로 빨리 대응을 해서 수리를 해주고 보강을 해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라 함은 임플란트 자체를 아예 다 빼는 것인데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단순 그냥 부품을 갈고 수리를 하고 보강을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통째로 다 아예 빼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면 곧바로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다시 심을 수 있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간적으로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한번 임플란트를 뺀 자리는 아무래도 뼈가 더 많이 수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할 때도 그 주변 환경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임플란트를 잘 심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변 상황이 좋아야 의사도 아무래도 더 좋게 심을 수가 있겠죠. 뼈 이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뼈도 이식한 뼈는 내 뼈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뼈가 너무 망가지지 않게 정기검진하시고 또 빨리빨리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임플란트 사용 수명 차이 나는 원인 네 번째로는 전신 건강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몸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특히 당뇨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 정리해서 보면 오래 쓰는 임플란트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우선 의사 선생님께서 좋은 주변 환경 만들어서 잘 심어주시는 거, 평소에 본인이 보조용품 등을 이용해서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는 거, 사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전신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생활 습관을 임플란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임플란트는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되는 치료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 영상 보시고 임플란트 관리 잘 하셔서 20년, 30년 평생 쓰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